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교과서 202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보면 단독 신청과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 되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있냐 할 때 등기 신청을 배우고 있거든. 신청. 그래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어요. 심사. 등기 실행이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의 절차가 있거든. 완료 후의 절차.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는 여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럼 요 신청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또 나누어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래 놓으면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예외.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관공서 촉탁이에요. 촉탁. 그러니까 예외가 등기관의 직권입니다. 법원의 명령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요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파트에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풀이를 내보면은, 자, 보세요. 법학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당사자가 있지, 당사자. 그러면 반대적 성격을 가진 거는 제3자지. 제3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죠.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부부가 당사자죠. 그죠?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죠. 요걸 법학으로 치면 권리자와 의무자입니다. 권리자와 의무자. 그럼 권리자와 의무자가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럼 부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옆집에 사람이 말리러 올 수 있지. 그럼 옆집 사람 보고 제3자는 빠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옆집 사모님이 제3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 이래 놓으면은 공동신청이 있고 단독신청이 있거든. 그럼 공동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이제 법학이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면은 공동이에요, 공동. 둘 중에 혼자가 하면 단독이다. 이 말. 그 여기서 혼자라는 거는 주로 권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자 혼자 들어가면 단독이고 의무자가 포함이 되면 공동이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29회, 30회, 31회는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라.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였고 32회 때 작년도도 그죠. 작년도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낼 필요가 없어. 그냥 시험 문제 출제인이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래 놓거든. 그거는 있어. 그거는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승낙자, 상대방이 있거든. 그럼 계약은 공동신청이에요.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단독. 그럼 가장 쉬운 예로 상속은 계약이냐 아니냐 이 말이거든. 아니지. 그럼 그건 단독신청이죠. 그러면 매매나 교환이나 정려는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그건 공동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법의 계약 파트를 좀 배워오고 공시법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자에 의한 등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괄, 성계인이라는 말이 있고 대리인이라는 말이 있고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서도 한 문제를 출제를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포괄 성계까지만 딱 공부를 하면은 포괄 성계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냐? 그건 상속이잖아요, 상속. 그러면 여기 인자가 들어갔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그럼 상속 등기가 있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있거든. 이게 다르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글자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고 이거는 상속 등기고 글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말 그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상속이지. 그러면 상속인은 그럼 뭔데?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아버지가 매매를 해서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등기를 할 수 없지.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를 해줘야지. 이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럼 대리는 그냥 대리인이고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단독 신청해요. 그럼 법에서 단독 신청에 예시를 드러난 건 6개밖에 없어요. 6개인데 실제 단독 신청은 수백 개거든. 수백 개. 그중에 예시를 드러난 거 6개밖에 없어.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서라며 판결서. 그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한번만 봐봅시다.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죠, 그죠? 을은 매수인입니다. 등기 권리자로.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는 배웠거든.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등기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준다. 그럼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봅시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형수증도 주고 받았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을이 소송을 걸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긴다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을이 소송을 걸었죠. 그럼 소송을 걸어가 판결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갑하고 같이 갈 필요가 없지. 을 혼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갑이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어.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럼 안 가지고 가니까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 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이다 이 말. 그러니까 세금은 갑의 이름으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러면 이제는 갑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을이 소송을 거는 것은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거는 것이고 갑이 소송을 거는 거는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소송을 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갑도 역시 계약서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면 갑이 이기는 거라. 그러면 갑이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걸 거창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시험에는 2개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2개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책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에 가보세요. 제일 위에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두째 줄에 가면 바로 읽을게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나 등기부라 등기 신청에 협력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자, 지금 줄 것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나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래 놓는. 그러면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세요. 판결의 종류가 나오거든. 종류가 여기서의 판결은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이행 판결. 의미하고 자르세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예외가 있다. 예외가 밑으로 긋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줬죠. 이렇게 됐거든. 자, 이렇게 됐거든.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갑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을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을을 말합니다. 을을.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상식적으로 시작. 등기를 안 넘겨줘서 문제지. 안 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대금 주고 매매대금 줬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안 받아간다. 그러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 그러나 100만 명 중에 1명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다수는 그냥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했다는 말은 을을 말하는 겁니다. 을을.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3번이 나와요. 자, 이들은 민법을 가져옵니다. 민법 제187조가 있거든. 등기법입니다. 23조가 있고 65조가 있어요. 그럼 민법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이지. 자, 이는 민법이니까. 그러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가. 그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지. 민법 시간에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니까 다시. 민법의 제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할 때 그때 판결이 형성 판결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형성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형성 판결이기도 하고 그럼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때는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그러면 시험에 물을 때는 답은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럼 그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노는 거다 이 말.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 할 때 이때는 이행 판결입니다. 그럼 이행은 말이죠. 해라 이 말이야. 해라.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그럼 여기서 키는 출제인이 이행 판결이 키가 아니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물건이 변하지. 이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그 말은 자 보세요. 어리 소송에서 보세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어리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어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너 언제까지 등기 넘겨줘라. 언제까지 등기 받아가라. 해라.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물건은 변한다 안 변한다?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래밖에 딱 안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해볼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그 글자는 전부 다 오다 이 말. X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이래내는 거예요. 시험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등기법이니까. 오케이? 네. 그럼 요거 해결했어요.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otherwise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 그 자체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디다 X.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의 기억 니은은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기억 죽었습니다. 확정 판결.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확정된 걸 가지고 가야지. 아직 확정 안 된 거 가져가면 안 되지. 그건 당연하지. 그럼 옆으로 갑니다.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밑줄을 긋습니다. 가집행 선고. 가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죠. 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임시로다는 겁니다. 임시로. 그럼 한가 밑에 우측에 그 신청을 죽었습니다. 각하하여야 한다. 그 말은 가집행은 아직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그럼 그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딱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 화해줘서 줄 것이요. 위에다가 동그라미 1, 인락줘서 위에다가 동그라미 2, 한 칸 밑에 민사 조정조서만 줄 것이요. 조정조서 동그라미 3,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가사 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도 가능하지만 자르세요. 공정인 작성에 밑줄을 긋습니다. 공정정서. 자, 끝에 없다에다가만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리라 보세요.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 볼게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 요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정정서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고 그랬어요. 저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를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거는 O.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공정정서죠. 이거는 X. 이러면 다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이리 오세요. 답은 이겁니다. 서류에 서면자를 붙이는 말이 있고 조서자를 붙이는 말이 있거든. 그러면 조서자를 붙이는 거는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에는 조서자를 붙여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서면자를 붙여요. 서면자. 그럼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세 개는 판사가 작성하는 거다. 그럼 판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근데 이리 오세요. 이거는 정서잖아요. 조서다 조서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거는 판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 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요 글자를 줄인 글자가 공정이잖아요. 요 글자를 공정 줄인 자가 요 글자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답입니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는 등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위에 거를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화해죠. 그냥 화해입니다. 화해. 자,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면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둘이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일단 화해부터 시키는 거라. 화해. 그럼 화해가 됐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끝났다면 그걸 거기서 끝났다면은 문서로서 남겨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모든 거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해를 했다면 그거 문서로서 남겨야 돼. 오케이? 그게 화해조서입니다. 화해조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라고 그랬다?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조정조서 있죠? 그 옛날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마지막에 신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4주간의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은 그냥 조정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위자료는 어떻게 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고 조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거 딱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공정정서는 O 엑스다 X.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알아야 됩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밑줄을 긋습니다.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자, 죽었습니다.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끝에 있다.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판결서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판결서 받았죠? 그럼 100년 있다가 등기해도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역으로 말해 봅시다. 판결서라는 것은 있잖아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오세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냐 없냐 할 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없느냐를 설명해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그럼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럼 을이 소송을 걸었어. 그럼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이겼다면 을은 바로 등기소리 등기로 간다. 10년 있다 간다. 다시.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오케이 아이스 깨끼 장사 아저씨가 와요. 그럼 엄마한테 아이스 깨끼 사 먹게 10원 달라고 한다. 근데 한국 어머니는 처음부터 준다. 울어야 준다. 한국 어머니는 울어야 주잖아요. 그럼 울었어요. 그럼 10원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그 10원을 들고 내년 여름까지 기다립니까? 바로 뛰어가서 삽니까? 바로 뛰어. 그러니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중요한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냥 10년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판결서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4번으로 내려오세요. 기억의 성소만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줄에 갑니다. 끝에 패소를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다섯 줄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줄 것을 확정되면 소송의 당사자는 줄 것입니다. 원고 피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럼 이것도 칠판을 보세요.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성소가 있고 패소가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답만 이야기합니다.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패소한 자는 등기를 못해요. 그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판사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으로. 소송에서 진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입니다. 제기당한 쪽이 피고죠. 그죠? 그러면 법은 항상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법에서는 원고, 울은 쪽이 원고입니다. 오케이? 원고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그래,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한 쪽을 원고라고 그랬죠. 제기당한 쪽을 피고라고 그랬죠. 그럼 소송을 제기한 쪽이 운 쪽이에요, 운 쪽.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소득이 좀 줄었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의료보험료를 깎아주느냐, 국민연금을 깎아주느냐, 바로 안 깎아줘요. 오케이? 네, 내년도에 깎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소득이 줄었다. 보험료 좀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안 줘요? 옛날에는 자주 깎아줬는데, 오케이, 지금은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법 앞에 가서는 울면은 있잖아요. 깎아줍니다. 한 번도 안 해봤구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갈 때는 젊은 사람이 가면 또 안 되죠. 그죠? 60살, 70살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그 융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공서에 가서는 울어야 됩니다. 내가 낸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관공서에서는. 그럼 제가 답만 딱 할게요.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예외 있냐 없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예외 있어.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랬죠. 제가 아까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이다. 형성이니까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딱 나오면 과정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 글자는 전부 다 등기할 수마다 있다. 이해를 해볼게요. 이해를.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거든. 이걸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 그러면 근데 처음에는 의기투합해서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멀어졌어. 그럼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며. 분할해달라고. 그럼 이쪽이 원고고 이쪽이 피고지. 맞죠? 그럼 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하지. 여기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 그러면 피고도 판결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것만 침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갈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성소는 O, 다시 성소 원고는 O, 패소 피고는 X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패소한 자도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 거라.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할 수마다 있다. 그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화학습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배울 거거든. 거기서 여러분들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을. 그것만 딱 알면 되거든. 요거는 바로 뒤에서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일단 줄을 끊어놓고 공부해 볼게요. 둘째 줄에 갑니다. 둘째 줄에 갑니다. 다시 이렇게 볼게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제가 해볼게요.
2번을 읽겠습니다. 등기 원인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인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자르세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등기를 신청했냐 이 말이거든. 위에다가 썼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다. 권리다.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끝에 갑니다. 끝에. 판결이라 하더라도 자 죽었습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밑으로 갔습니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번에 셋째 줄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라는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그런데 이번에 첫째 줄에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라는 말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보세요. 안 들어있거든.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한다고 했을 때는 의무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다시.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그럼 안 넘겨주니까 의리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럼 어른자 시작. 성소한 등기 권리. 그럼 제 손은 칠판을 봅니다. 제 손을 봅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더와이다. 이거는 성소한 등기 권리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시. 조금 이따가 배울 것도 오늘 배웁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요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일어나죠.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앞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럼 안 들어있죠. 그럼 그건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한 등기, 그러니까 다시 판결서를 가지고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 오케이? 그러면 답은 세 개로 해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냥 판결서를 이라면 누구를 말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등기를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그러면 그 이번에 첫째 줄에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통과. 됐어. 한 장을 넘깁니다. 여러분들 그 206페이지에 보시면은 단독 신청하는 게 쭉 나오죠. 그건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 전체에 놓는 걸 모아놓은 겁니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209페이지를 갑니다. 가는데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해볼게요.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제3자의 포괄 성계인이라는 게 있고 대위 신청이라는 게 있고 대리내환 등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시험에 낼 건 덕지가 없는데 출제인이 2번을 시험에 낸 겁니다. 내는데 저거는 한 개만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한 개만 공부를 하면 돼요. 책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 제일 위에 보세요. 포괄 성계인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그래가 위에다가 쓰세요. 상속인. 그러면 의의를 가보세요. 의의를 가볼게요. 제가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찾았습니까? 네. 위에다가 쓰세요. 매매를 한 후에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 권리나 등기 의무에 대해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성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포괄성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시험에는 이제 지금부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래 나오거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을 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때는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을이 등기를 하여 을 명의로 소유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동그라미 칩니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 끝글자가 답이에요.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 괜찮아요. 2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죠.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들으면 지금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거. 그럼 일단 학문적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요거 하나만. 이건 아는 거니까.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보고 작성을 하느냐 이 말이거든. 처음에 신청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를 보고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보고.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계약서를 보고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세 번째는 대장입니다. 대장.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항상 등기부는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내용은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주는 거지. 그럼 다른 걸 해볼게요. 정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주민등록 등본이 있거든,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거든. 거기에 기록된 인적 사항은 동일해야 되지. 다르면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예외 하나 있다. 그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성계. 그럼 이걸 제가 잠깐만 적어볼게요.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럼 이 신청 정보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 있죠? 이게 등기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의 제일 밑에 줄 한번 가볼게요. 제일 밑에 줄 가볼게요.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밑에서 위로 두째 줄을 보세요. 밑에서 위로 두째 줄. 자, 적었습니다.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럼 이거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 옆에다가 241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41페이지. 자, 이거는 이제 자, 요리를 와보세요.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그럼 갑은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럼 등기 넘어가면 되지. 맞죠? 네.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는 아직 안 넘겨졌어. 이 상태에서 갑이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럼 사망을 하면 호칭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호칭 정리.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상소인이지. 자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소인. 결론을 내놓고 할게요. 187조 적용 안 합니다. 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럼 소유권은 자식이 넘어왔지. 등기해야 넘어온다? 안 해야 넘어온다? 안 해?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럼 일이 왔다가 일이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은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일이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상속 등기 하고 넘어갔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안 하고 넘어갔죠. 소위 누굽니까? 을. 이래도 을입니다. 이래도 을입니다. 먹물을 한 번 더 칠한다, 안 칠한다? 안 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이건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비상소인이지. 아, 요리 넘어갔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저번에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 지금.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지. 그럼 등기를 신청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갑은 죽었다, 안 죽었다?
그러면 답입니다. 그럼 등기를 신청해로 오는 사람은 갑이 옵니까? 갑의 자식이 옵니까? 자식. 그러면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쓴다, 자식 이름 쓴다, 온 사람 이름을 써야지. 온 사람 이름을. 그럼 누구 이름 쓴다? 자식 이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신청서에는 의무자가 누굽니까? 상속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다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다르는데 다시 할게요. 제 손을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신청서와 등기부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신청서는 별도 신청서고 등기부는 별도로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답입니다. 등기를 신청해로 온 사람은 아버지가 왔다, 자식이 왔다, 자식. 그럼 신청서에는 자식 이름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갔다, 바로 넘어갔다, 바로 넘어갔죠. 그럼 등기부상에서 의무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지. 일이 바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관리.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누구다? 가.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다? 병.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 31회 때 답이거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전혀 거창하게 내는, 절대 거창하게 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갑과 을이 매매를 한 후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면 칠판입니다.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오더 와이더 오 그렇게 하세요. 네. 다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면 신청서와 등기부는 같아 다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신청서와 등기부는 글자가 다르잖아요. 맞다 맞지. 되죠? 그럼 다시 할게요. 신청서에 등기를 신청해로 온 사람은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맞아요? 네. 근데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갔다, 안 하고 넘어갔다, 안 하? 이는 등기부잖아요.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가. 근데 등기를 신청으로 온 자는 누구다? 병. 그럼 신청서에는 자식 이름 쓰고,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누구다? 아버지. 신청서 상의 의무자는 누구다? 자식. 감 잡았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요약집에 오면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한 파트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18페이지를 갑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데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부터 뭐를 배우러 가느냐 하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배우러 갑니다.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서류를 배우라는데 서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서, 하나는 첨부 서류. 그럼 이게 요거는 이제 종이로 됐을 때는 이래 말하고 컴퓨터 전산화되었을 때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요 서라는 거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지.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정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첨부 서류니까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이거는 첨부시다, 정보. 그러면 답 내놓고 공부합니다. 모든 거는 우리는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요래 매매를 하면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그럼 계약서를 써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뭘 씁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시험은 계약서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계약서는 민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맞죠? 네. 그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럼 매매 계약이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거는 민법.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근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한다? 해. 여기서부터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거라. 그럼 등기소로 가야지. 갈 때는 뭘 써야 됩니까?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에는 이거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신청서가 딱 나오죠. 그럼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답을 또 합니다. 그럼 신청서가 있죠? 그럼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이 있다, 없다? 있죠. 그게 전부 다 첨부 서류다. 그러니까 답은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가 첨부 서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 신청하면 인감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주민등록 등본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거래신고 필정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런 건 전부 다 첨부 서류다, 이 말이에요. 신청서를 제외한 게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첨부 서류. 그러면 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거든. 근데 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용의권이, 그러니까 다시 담보권, 다시 소유권 외를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그럼 소유권 외가 용의권과 담보권이잖아요. 작년에는 31회 때는 저당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냈거든. 그러면 그렇게 내는데 작년에는 환매권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환매권을 갖고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작년에는 항상 출제를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괜찮아요? 이래 와보세요.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를 잠깐만 가볼게요. 220페이지를 가볼게요. 220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자, 이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제가 잠깐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딱 됐거든. 자, 그림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자,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1. 소유권 보존 등기. 예를 들어서 통과. 여기 누구다? 갑. 요렇게 되었죠. 자, 보세요. 하나만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조금 확대를 시킵니다. 사고 팔았다가 매매다, 매매 아니다? 매매. 그러면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를 했지. 다시.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았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법이니까 날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월 2일 날 매매했거든.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요 내용이 신청서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당연히 나와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책으로 바로 볼게요. 위에서 밑에 셋째 줄에 오면은 부동산 표시 줄 거세요. 부동산 표시.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 칠판을 봅니다. 요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게 부동산 표시잖아요. 맞죠? 네. 그럼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밑에 칸에 내려오세요. 거래신고 관리번호, 거래가액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러니까 거래신고 번호와 거래가액 줄 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그 두 개를 묶으세요. 그럼 등기 원인을 옆으로 갑니다. 1월 11월 1일 줄 거세요. 정려 동그라미 치세요. 한 칸 밑에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줄 거세요. 그럼 칠판을 보세요. 그게 이거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맞아요? 네. 그럼 그 밑에 이전할 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만 공부하세요.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끝. 그래. 그 밑에 왼쪽으로 오세요. 의무자 권리자 나와야 안 나요? 칠판을 봅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갑하고 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가리 딱 해두고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신청서에 여러분들 220페이지가 앞면이라, 앞면. 그럼 221페이지가 뒷면이라, 뒷면. 맞아요? 네. 그럼 앞면을 볼게요. 앞면은 제일 먼저 사고 파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여기 사고 파는 부동산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사고 파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9월 1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 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전할 지분은 됐고, 사고 팔 때는 당사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칠판을 딱 보세요. 요게 제일 위에 이거잖아요. 맞죠? 네. 이게 이거잖아요. 맞죠? 네. 자, 요게 갑하고 을이 이거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러니까 요게 필요적기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이제 이거는 뒷면이라, 뒷면. 아니, 여러분들은 221페이지인데, 뒷면인데, 자, 교과서를 볼게요. 221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10줄 정도 내려오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찾았습니까? 네, 그걸 줄 거세요. 왼쪽에 고유번호 줄 거세요. 옆에 1년번호 줄 거고 비밀번호 줄 거세요. 됐죠?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은 놔두고 밑에 옵니다. 2018년 11월 1일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신청인 줄 거세요. 됐죠?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설명을 잠깐만 해보면은 요리로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되고, 이거를 공부할 때는 상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맨 마지막에 2022년 2월 6일, 2월 5일 이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게 신청연월일. 맞죠? 네. 그럼 목희수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이게 신청인.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한다는 관할 등기소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게 신청인, 요게 됐죠? 신청연월일. 요게 등기소지, 등기소.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크게 제가 줄여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크게 줄여볼게요. 제일 먼저 부동산 표시를 써야 된다. 어디다? 그 다음에 등기 사항입니다. 등기 사항이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신청연, 월, 일, 신청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표시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걸 하나하나 해독을 해 가볼게요. 요리로 오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정합니다. 부동산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출제 이유는 부동산 표시 이래 써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 안 씁니다. 그럼 부동산 표시가 무엇이냐? 자,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자, 여기는 시작. 소재, 지번. 요거는 뭐다? 구조. 요거는 뭐다? 종류. 이거는 뭐다? 면적. 그럼 시험에 부동산 표시가 필요적기 되다. 이랬으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지. 오케이? 그럼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조와 종류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어더와이더 면적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어더와이더 이래 쓰는 거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요게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이지. 그럼 요게 9월 1일이 원인 뭐다? 일자지, 일자. 그럼 요게 소유권 이전이 등기 뭐다? 목적이지.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원인일자, 등기 목적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어드와이더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해. 그러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지. 당사자는 당연히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괜찮아요? 이리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게 부동산 표시잖아요. 그럼 출제위원은 이걸 써도 되고, 이거를 써도 되고, 그거는 출제위원의 마음이지. 맞다. 맞아.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쓰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를 쓴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등기 사항은, 자, 여기 보세요. 등기, 원인, 뭐다? 일자. 등기, 뭐가 있다? 목적,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1월 1일이 원인 일자지. 매매가 등기 원인이지. 소유권이든지 등기 목적이지. 그거는 법률 용어니까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시험에 냅니다. 요거를 시험에 낼 때는 자, 이렇게만 딱 공부하면 되죠. 지분 있죠.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당연히 지분을 표시해야지. 오케이? 네. 근데 요 밑에 거를 보세요. 합유 지분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의 근본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지.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지분을 써야지.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지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래 놓는 거지. 맞아요? 네. 요래 딱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이제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오늘 등기필 정보를 배우거든. 우리 공시법 공부할 때 있잖아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근데 등기필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딱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답 해볼게요. 실행이죠. 등기됐다 안 됐다? 됐지. 맞죠? 네. 요거는 심사하고 있죠.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러면 칠판을 잠가놔 봅니다.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여기까지는 갑이 키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은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면 누가 키다? 을.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죠? 그럼 누가 키다? 갑.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다? 의무자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의무자가 키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칠판에 잠깐 오세요. 이렇게 이제 넘어갔지. 그럼 등기가 이제 이루어졌지. 맞죠? 그럼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딱 해결이 되었다면 칠판을 잠깐 봅니다.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전부 다 누가 답이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옛날에는 서류를 제출이라는 말을 써. 요즘에는 제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공이라는 말을 써요. 제공했다. 그럼 제공했다를 모르겠거든. 아, 옛날 말은 제출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이리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권리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부했다는 거는 끝나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작성했다는 거는 끝났다는 거거든. 통지라는 거는 끝났으니까 작성을 해가 통지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하나만 딱 해볼게요.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럼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럼 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제공이라는 말이 딱 넣으면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건 이제 맞추면 합격입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therwise, 다시. 제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의무자라니까.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otherwise,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otherwise, X.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 칠판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직 등기 안 됐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등기 안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럼 보존 등기할 때는 아직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이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줘. 오케이. 다시. 등기필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졸업장이거든. 다시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 등기필 쓰지 마세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쓰지 마세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요게 옛날 말이 이거예요. 옛날 말이 이거. 그럼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래 놨잖아요. 요걸 수업을 할 때 이래 말을 했거든. 남자들이 이력서를 써. 이력서를 쓸 때 병력관계를 쓰지. 병력관계 쓸 때 보세요. 병력필 이래 나오지. 그 말은 시작. 군복무를 마쳤다. 빨리 시작. 군복무를 마쳤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등기필이니까 등기를 마친 정명서.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학교에 졸업하면 졸업장 줘요, 안 줘요? 줘. 그럼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됐죠? 그럼 요게 정은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니까 전산하니까 글자가 요렇게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소유권 보도 넘기할 때는 등기필증과라는 말 자체는 없지. 근데 갑의 이름으로 보도 넘기를 했지. 했다면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칠판을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계서. 여기는 글자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요 보세요. 요 밑에 거 있죠? 이거 한 개. 요 위에 거 있죠? 이거 한 개. 두 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요 밑에 거를 등기필 정보, 이 밑에 거를 등기필 정보, 위에 거를 시작. 등기 완료 통계서.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주었다는 말은 이거를 작성해서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번 더 할게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계서 읽을 때는 요 앞 글자만 읽는 다음에 뒷 글자는 안 읽어요. 됐죠? 네. 그러면 등기필 정보 속에는 등기 완료 통계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요게 등기필 정보고 요게 등기 완료 통계서거든. 읽을 때는 요것만 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읽어도 돼. 근데 요것만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아니 등기가 끝나면 이거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다 있다니까 이게. 집에 다 있다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어. 스티커. 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스티커는 안 떼지. 그걸 만약에 떼면 요 글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집에 등기를 하면 요거 집에 다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는데 그 한 개씩 있는데 우리가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거든. 그럼 요거는 스티커가 딱 붙여져 있어. 가려져 있어. 그건 나중에 등기할 때 그걸 떼면 됩니다. 떼면. 그러면 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벌어넣기 했거든. 벌어넣기 하면 이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찾죠? 네. 여기에서 숫자 3개를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시작. 1년 번호. 시작. 비밀번호.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죠. 요 1년 번호가 있죠. 이런 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그럼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있고 1년 번호가 있다니까.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이거는 그 번호는 있는데 뭐가 몇 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비밀. 요게 비밀번호예요. 이 비밀번호는 50개거든. 이게 50개인데 등기할 때 요 번호 하나를 쓰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 쓰는데 50개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쓸 때는 1번부터 써가는 게 제일 안 까먹고 좋은 거죠. 그죠? 아니면은 뭐 33번 썼다면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되지. 표시해 놓으면.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갑은 소유권 벌어넣기 했습니다. 하니까 요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러면 이제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 된다, 이러면, 칠판을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시작. 일련번호, 시작. 비밀번호.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기다가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요 번호를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왜 제출했다는 말을 안 쓰느냐 이러면 제출이라는 거는 이거를 공무원한테 내는 게 제출이지. 오케이? 네. 근데 그거 내는 거 아니에요. 내는 게 아니고 요 번호 3개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록만 하는 거라, 신청서. 그러면 이거는 갑이 가지고 갑니다. 집에 다시 가지고 가고 요 번호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번호 썼어요. 쓰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넘어가면 이거는 갑이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을에게는 새로운 저거를 만들어서 줘야 안 줘요? 준다, 이 말. 새로운 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공은 누가 했다? 시작. 의무자. 작성을 해서 교부는 누구한테 했다? 관리자. 그럼 이제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런 거 새로 받아. 새 겁니다. 새 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지. 그럼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보세요. 이전 등기하고 이거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이걸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은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죠? 그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좀 저거 새 거 받았다며, 새 거. 오케이? 네. 그럼 이제는 병은 또 정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병은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정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요, 안 줘요? 줘. 그러면 이제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이제 용어를 딱 외웁니다. 칠판을 보세요. 요렇게입니다. 그럼 여기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무슨 자? 의무자. 뭐다? 권리.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가. 교부는 누가 한다? 을. 맞아요? 네.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을이 병한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한다?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병이지? 맞아.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요 매매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권리자는 누구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병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하여 교부,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그럼 답만 딱 합니다.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통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이것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지금 너무너무 쉬운 건데 제가 백날 이야기할 때 딱 용어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시작, 제공, 시작, 통지. 어느 거 써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용어를 씁니다. 제공은 누가 한다? 의무자. 끝나고 난 다음에 통지는 누구한테 한다? 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죠? 네. 그러면 책의 218페이지를 다시 가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신청 정보입니다. 자, 1번에 첫째 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 등기 신청은, 자, 적었습니다.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다. 그냥 답 이거죠. 시험에 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몇 개? 1개. 그러면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 다만, 적지 마세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변자면 같은 내로 관할했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한국에 있다. 이거는 시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줄에 예를 들면 찾았어요? 네. 옆에다가 27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73페이지에 옆으로 갑니다. 채권에 같은 채권의 담보를 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전환하는 경우 일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면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시험에는 끝이 답입니다. 끝이 답인데 요래만 딱 공부합니다. 아니. 제 손을 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작성하여 제출한다. otherwise, 이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당연히 안 내는 거지. 왜?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 신청서에 여러 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냐? 흔히 말할 때 일건의 신청서에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익숙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신청하는 경우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문장을 익숙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이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 10명이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정해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할 수 시작 있다. 그럼 부동산에 10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도 10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도 10개가 되니까 신청서도 10장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한 장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딱 써가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출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안으로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요래만 딱 하고 끝글자는 시작 있다. 이래가 문장을 익숙시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 줄 것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2번에 신청인만 줄 것이에요. 신청인. 그럼 제 손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본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본인 쓰면 되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대리인 쓰면 되겠죠. 하나만 할게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의 이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상식으로 풀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등기 신청하면 본인 이름을 쓰면 되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대리인 쓰면 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대표자나 관리인 이름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을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1월 2일 매매. 1월 2일 매매 소유권 이전 1월 2일 매매 소유권 이전 1월 2일이 등기 원인 일자고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줄 것을 등기필 정보. 좀 전에 요겁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보세요. 7번에 등기소에 표시 있죠?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8번에 신청 연월일입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모든 거는 마지막에 2022년 2월 5일 목희수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